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샤. 이 82년도에 만들어진 윤수일의 아파트, 이 시대를 풍미한 국민 가요죠. 근데 여러분, 이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라는 거 아십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는 다리고요.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지금도 있는 한강고수 부지의 갈대숲입니다. 지나서 나타나는 한강변의 아파트. 근데 이 아파트가 내가 그렇게 동경하고 미련을 갖고 있지만 잡히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시 말하면 갖고 싶은 대상, 하지만 나와는 너무나 먼 동경의 대상, 그녀 이꼬르 아파트죠. 아파트가 내가 잡을 수 없는 저 먼 동경의 대상이었는지를 그 노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건 공동주택이고, 이 공동주택이라는 건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전 세계의 모든 공동주택들이 그렇듯이 다 슬럼화돼요.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었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만 공동주택 아파트가 부의 바벨탑이 되게 됐는지 강남 이야기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한강변에 한 아파트에 와 있어요. 네, 여러분 저거 보이십니까? 저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다가 6층 정도 높이에 뜬금없는 구멍이 있어요. 저 구멍이 주민들도 정체가 뭔지를 모르고 건설사도 정확히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기관총 사격대입니다. 기관총을 쏘는 총안. 갑자기 저게 왜 있을까요? 북한이 쳐들어올 때 한강을 도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아파트가 일종의 저지선이 돼서 이 총을 쏘는 이런 구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한강변에 지어진 강남의 아파트들 보면 복도식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복도식 아파트를 지은 이유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강에서 건너오지 못하도록 최초의 저지선으로 방패막이를 하겠다. 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자기 아파트가 한마디로 몸으로 막는 총알바지를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강남이 왜 어떻게 이렇게 개발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오래된 역사도시 사대문과 그 옆에 한 10리 정도, 거기가 옛날 60년대까지 서울이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죠. 이 인구 밀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땅 이름을 지을 것도 없어서 한강 이남에 그나마 발전했던 영등포의 동쪽, 영농이라고 불렀던 그런 정체모를 어느 강남의 땅에 어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구 인위적으로 강남을 개발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낳은 한 사태가 바로 뭐냐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앞까지 유유히 내려와서 나 박정희 목다로 왔수다. 31명의 부파 공작원이 내려와서 28명이 죽고 김신조 살아남고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정체를 모르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 때문에 야, 북한이 얼마든지 몰래 와가지고선 이거 진짜 큰일 벌일 수 있겠구나.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한국전쟁 휴전한 지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들 한국전쟁 때 강 건너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들 몇천 명 있는데도 그거 다리 부숴서 폭파시켜 사람들 죽고 강 건널 수 없어가지고 서울에 갇혔던 기억이 생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 불안감 때문에 강남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강남을 괴물처럼 만들게 된 이상한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가 잠원고수부지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잠원 아시고 잠실 아시죠? 이 잠원 잠실이 다 누에 잠자 뽕밭이었다는 의미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불과 50년 전까지 다 뽕밭, 논밭, 진흙밭이었죠. 이게 지금 저런 보시는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상점 벽해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을 여기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만한 기반시설을 지을 돈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옮겨와야 되느냐? 그리고 또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두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 특권층들을 데려와야겠다.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야겠다. 특권층들이 살 수 있는 집, 또 특권층들이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장치인 명문 학교, 또 그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강북에 있는 것들을요 학교 다 갖고 와 강북에서 중요한 시설들을 못 짓게 하고 강남에만 짓게 만들어 크고 높은 중산층 이상용 아파트를 지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특권층들을 위한 장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투기에 의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개발하는데 땅을 보상해 줄 돈이 없으니 반만 줘, 반은 네가 가져. 근데 개발하면 네 땅은 절반만 남지만 땅값이 100배가 오를 거야. 무조건 그건 주게 돼 있죠, 나라에. 한마디로 투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땅을 수용해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계속 투기가 이루어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사실상 그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야지 이 강남 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을 돈도 심지어 없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만들죠. 선분양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해서 돈부터 받아요. 이걸 지으면 뭔가 분양이 되겠지, 높은 돈에 팔리겠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든 사겠지. 왜? 이걸 나중에 투기하면 돈을 벌 테니까. 계속해서 투기로 말미암아 이게 바벨탑에 쌓여져 가는 구조가 강남에서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게 강남 아파트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밥 하면 압구정 김밥. 근데 왜 김밥이 하필 이 강남의 대표 부촌이라고 하는 압구정이냐? 그 많은 아파트들,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들. 김밥을 따라올 만한 음식이 없었죠. 따구딱 먹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김밥이죠. 강남을 떠받치고 있는 그 서민들의 삶이 바로 이 압구정 김밥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압구정 김밥으로 강남의 전체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자 제가 압구정 김밥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먹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그 부분인데 반반입니다. 근데 좀 얘기도 되잖아, 그죠?